지금 근데 못 먹고 계신 한 분의 얘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신 논선전에 격려 방문을 했더라고요. 걱정돼서 왔다 이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방문을 하니까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고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하는 모습이 좀 주목이 됐는데 유 전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 또 이 자리에서 또 오랜만에 기자들 만나니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선을 그으면서 보수 재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가 오늘 장 대표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고 결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온 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숙 벌써 도장 찍고 가지 않았냐. 지금 명단이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방문한 인사들을 보면 뭐 오세훈 서울시장, 뭐 안철수 의원, 김태훈 충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쭉 격려차 농선장을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면을 보아하니 명단이 그러네 하는 느낌이 딱 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셔요? 지금? 일단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것들이 명단 얘기가 나올 만큼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야 순수하게 그냥 걱정돼서 갔다. 저는 이제 가장 조금 의아했던 게 유승민 전 의원의 방문이에요. 그러게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문을 하는 걸 보고 보수 재건의 얘기를 보수를 괴멸시키기로 작정한 장동혁 대표의 당식에 찾아간다. 저는 좀 이게 이질감을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명단에 이름 올리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유승민 의원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야박하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비판의 그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왜 절연하지 않고 왜 윤어게인의 세력을 끌어안고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없앤 다음에 단식을 한다면 정치적인 타협 대상이 될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이 가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텐데 윤석열을 품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찾아간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참 기괴한 어떤 방문이지 않을까 저는 평가가 돼요. 아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본인이 다시 도장 찍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한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이진숙 벌써 도장 찍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생부 작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들 빨리 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대안과 미래에서 얘기했던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언행과 어떤 언행도 중단되어야 할 때 그 언행이잖아요. 이거 무슨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자기 편이 누군지 그래서 공천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단식할 때 방문자들 다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체포동의안 통과할 때 본인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찬반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 갈라냈다.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야당 대표로서 그 단식하는 것들 그리고 그 통일교 특검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취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그러나 주변의 인물들이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발언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응원 꽃다발이 많이 왔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지지자가 찾아와서 큰절했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장 대표 단식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본다. 야당답게 싸우지 못한다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나서면서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을 정리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응답을 외면하던 보수층이 반응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또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 그 해석이 굉장히 신박해서
물론 지지율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상승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수치라서 그게 뭐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좀 그 속사를 보면 과연 이 야당 대표의 단식이 중도층의 민심을 흔드는 단식인지 아니면 본인의 지도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보수층 결집의 단식인지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아닐까 싶어요. 자기를 위한 단식. 정말 보통 야당 대표는 물론 이제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결정들이 있었겠으나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면 국가를 위한 단식. 뭔가 새로운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 이런 것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본인들 지지층 결집하려고 단식하면 어떡합니까? 정치 그만두셔야지. 다른 방법 있잖아요. 단식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구 전략 자체가 어차피 저는 병원행위의 출구 전략이라고 보는데 황교안 대표도 병원에 실려가면서 끝났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병원으로 가야 이제 끝날 거예요. 하지만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공천원금 특검이 과연 단식으로 관철시킬 만한 사안인지. 그래서 저는 리얼미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중도층은 관심이 없어요. 아마 보수층에 70대는 크게 뭐 상승하지 않았으나 젊은 층에서 조금 상승한 것으로 제가 수치를 봤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단식에 성공하려면 중도 민심의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단식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밑바닥의 동력을 가지고 한 단식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동안에 그 여론조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면서요. 뭐 이렇게까지 낮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ARS 조사를 통해서 더구나 한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올라가겠죠. 당연히 단식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김병기 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아무리 저쪽 당에서 난리를 쳐도 사고를 쳐도 올라가지 않고 있었던 거가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동정표에서 몇 프로 올라간 건데 그걸 가지고 당장 얘기하는 게 한동훈을 정리한다는 소식에 보수층이 응답을 했다. 그리고 당내 고름을 빨리 짜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 정도쯤 되면 아전 인수도 이건 그냥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구나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문제가 더 되는구나. 박민영이나 장해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며칠 전만 해도 모든 언론이 비판했잖아요. 한동훈 정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전국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뭐 잘 됐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그럼 다음에 또 몇 프로 떨어지면 그때는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까? 몇 프로 올라갔으니까 전직 당대표를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한 10% 떨어지면 현직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할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여론조사 분석을 좀 했던 사람이라서 통상 이제 결집 효과는 이게 좋아서 결집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통상의 흐름에서 1, 2%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한 3% 이상의 상승폭이 있을 때는 위기에 결집합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위기인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위기로 받아들일까? 저는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련의 위기의 상황은 뭐 TK를 중심으로 한 그 지지층이 윤석열의 사형구형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동훈의 제명의 건이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집을 좀 가져왔지 않을까? 이게 통상적인 여론 분석 전문가들의 상식일 건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한동훈을 정리한다는 소식에 기뻐서 결집했다. 이게 그 여론조사 분석 기법은 한참 떨어진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해찬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나 장동혁 측에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뭐 뇌피셜을 돌리는 것까지는 말릴 수는 없으나 좀 ABC는 좀 정확하게 하고 분석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 사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한 전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방안을 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장미꽃 좋아하니까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격려하고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와라 뭐 이런 제안도 했던데 이제 뭐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통 큰 접근 필요하다. 손을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동조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졌으니까 병원 가시고 내가 이어서 하겠다라는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본인들이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네, 본인들이.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야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 와서 이번에 정무수석도 새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때 다들 그랬잖아요. 왜 갑작스럽게 단식을 하느냐. 그거는 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국민 여러분 저는 그러면 저를 갈아 넣겠습니다 하면서 단식을 하는 건데 그런 사전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큰 조치는 뭐가 있었냐면 한동훈에 대한 제명.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모든 언론이 문제를 삼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다음에 단식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식에 들어가신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굉장히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식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이전에는 야 저렇게 무리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선거와 계몽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으로 만들어서 전혀 조작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제명을 해? 라고 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언론들이 넘어가니까 비판을 하질 못하잖아요.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그 사람 좀 격려를 해야지. 저는 그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갑작스럽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리는 듯한 제명당한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제명당한 사람한테 가서 네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라. 그럼 그쪽에서 지금 제명이나 저도 어저께 지금 징계를 받으러 갔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위원들 앞에 서서 드는 생각이 이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징계를 이거 소명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게 갑작스럽게 무슨 네가 와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한테 무슨 그게 해결이 될 것이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다고 그래서 제명이 달라질 그리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제명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아마 한 대표 없을 겁니다. 참 말은 편하죠. 통큰 정치하기 위해서는 방문해야 된다. 그림도 좋고. 근데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인식을 하면 장동혁 대표가 과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본인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필리버스터 24시간도 했고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한동훈 제명이라는 큰 여러 가지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으로 도피한 거예요. 도피성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이 단식이라는 행태를 인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먼저 물음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단식을 하는 이유를 봤을 때 도저히 이거를 정치행위로 볼 수 없는데 관철시키고자 하는 바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주제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인 정쟁에서 원내대표끼리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왜 당대표가 단식을 하지? 이런 질문 던졌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은 가만 안 됐던 거예요. 계산서가. 그래서 이제 명부에 올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도 방문 얘기를 할 때 갈 수는 있죠. 한동훈의 정치력은 역시 통 크다라고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갈 수는 있겠으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과 절연을 해라. 그리고 말하자면 윤어게인 세력들의 인사로 모두 장악된 이 당을 바로 세워서 보수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하면 그러면 가서 내가 방문하겠다. 어떤 이 정도의 어떤 조건식이 저는 지금 성립돼 있다고 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당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읽혀지냐? 봐달라고 가는구나. 굽히고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만에 하나. 그래 성의가 괘씸하니까 지도부에서 제명을 1년으로 줄여줄게. 성의가 괘씸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1년으로 줄여줄게. 6개월로 줄여줄게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방문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 굳이 엮일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서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는 장동영 지도부와는 더 이상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문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아마 언론들이나 여러 주위에서의 관심들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쨌든 한 전 대표 측 입장은 SNS에 사과 영상도 올렸고 나는 일단 사과를 했고 공을 장 대표 쪽으로 넘겼다 이런 분위기가 읽히는데 지금 공이 안 넘어오고 이쪽 아래에서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공을 넘기고 아닌 거의 문제가 뭐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단식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 전직 당 대표를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해서 제명을 한 그것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윤리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을 부정선거와 계몽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앉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김건희 이 두 사람과 절연하지 않고 당이 질질 끌려가는 현실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박민영이나 장해찬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당내에 있는 전직 당대표를 고름으로 비유하면서 짜내야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들이 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런 쪽에 한쪽에서의 일들은 그냥 다 단식을 하니까 이건 다 덮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를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지금 이게 무슨 논리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대표 생각이 아니고 저는 윤석열, 김건희 그 여사와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그 계몽령이라든가 부정선거와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제명이나 징계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철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있어도 네가 억울한 걸 알아도 가서 장미꽃 한 송이 들고 가면 그러면 네가 더 큰 통 큰 정치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24시간 할 때 굉장히 고생하셨다라고 칭찬을 했더니 당장에 그쪽에서 드디어 한동훈이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한테 왔는데 야 꺼져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모르겠어요. 로한 KR님은 그게 사과가 맞는지부터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문? 저는 사과는 아니라고 봐요. 유감 표명 정도. 근데 이제 이 사과라는 것들이 그냥 혼자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죠.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층이 과연 누굴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사과를 하라고 할까요? 왜 사과해 이러겠죠.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층 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하는 게 맞나? 그냥 정치적으로 유감 표명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을 거고 사과를 바라는 층은 고름이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짜내야 될 아니면 제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제명보다 조금 그 밑에 수위로 사과를 하고 석고대죄한다는 그 층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를 보면 그 층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보복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어떤 일련의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혼란을 초래했으니까 사과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유감 표명 정도. 근데 그 대상은 그냥 당에 있어서의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들에게 그리고 중도층인 국민들한테 하는 유감 표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상 늦었죠. 11월 달 지난 한 1년 전에 유감 표명을 하고 갔으면 저는 지금 뭐 이런 혼란이 있었을까 이 안에 명분을 세웠을 텐데 엊그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메시지는 사과보다는 유감 그리고 절대 장동혁 쪽 지지층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메시지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어제 김종혁 전 최고 그 윤리 가셨잖아요. 네. 기피 신청하셨고 예.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예. 윤리위원들의 면면은 다 확인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 갔는데 제가 이제 녹취록 저 당사자니까 녹취록도 주고 윤리위원들 면면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딱 위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냐? 재판에서도 그 당사자에게 재판 기록이 다 가는데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 윤리 규정 7조 2항에 보면 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근데 윤리위원들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피 신청을 하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회를 하자.
이래서 한 30분 뒤에 들어갔더니 그 나머지 분들에도 명찰을 이렇게 또 놨더라고요. 아, 이름을 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됐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장한테 알겠다, 이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단 윤리위원장님 당신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는 제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왜?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본인은 이탈리아 마피아 척결을 위해서 애썼던 무슨 그 지오바니 펠코네 판사 부부, 이분들이 폭탄 테러 당했대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들 부부를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과 김종혁은 그때 그 마피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테러를 당했다, 우리로부터 테러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나는 거기 그 사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리 심판을 받는 사람인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위원장이 얘는 범인이고 얘는 나쁜 놈이고 얘는 마피아고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피 신청을 하겠다.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이 있어 본 것이 해방 이후 처음이래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거기다가 아마 그런 당원 당규가 있는지도 몰랐죠. 우리 이제 그 변호사들이, 송영훈, 박상수 뭐 이런 변호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알았던 건데, 그다음에 그 본인이 결정 내래요. 그 기피 신청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그러니까 나를 기피할 수 있게 해주냐 아니냐도.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기피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대체 왜 윤리위원과 당무감사위원회 명단을 안 밝히는 거예요? 뭐 무슨 잘못한 짓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너무 이상했고,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잘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뭐 두 가지 질문 정도 했는데, 하나는 그냥 소감이 어떠시냐, 소회가 어떠시냐라고 했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동급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얘기. 그다음에 본인이 2년 6개월 정지를 받았는데 그거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 민주사회에서 그 국민들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그 비판할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그거는 무슨 대통령에 대한 그 유언비어 납포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 잡아가는 그런 죄가 있는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뭐 다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내릴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하로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별 의미도 없고, 이게 뭐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비상계엄을 긍정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유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그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가치관이 옳은 것처럼 뭐 그렇게 발표가 되겠죠, 뭐.